셜록 홈즈, 주홍색 연구, 아서 코난 도일, 제3장, 로리스턴 가든의 미스터리. 나는 홈즈의 이론이 실제로 유용하다는 증거를 눈앞에서 보고 상당히 놀랐다는 것을 고백한다. 그의 분석 능력에 대한 존경은 놀라울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를 현혹하려고 미리 모든 것을 준비해 두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홈즈가 도대체 뭘 얻어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고개를 들었더니 그는 막 편지를 모두 읽은 상태였다. 공허한 눈빛에 흐리멍텅한 표정이 멍한 상태인 듯 보였다.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내가 물었다. 뭘 말입니까? 그는 언짢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아까 왔던 사내가 퇴역한 해병대 하사관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 시시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하더니 이내 웃음을 지었다. 아,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한창 생각을 하던 차에 방해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방해하신 게 더 잘된 일일 수도 있겠군요. 그건 그렇고 선생께서는 아까 왔던 사내가 해병대 하사관이었다는 사실을 모르셨다는 겁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아는 건 쉽지만 어떻게 알게 되는지 설명하자니 어렵군요. 둘 더하기 둘이 왜 넷인지 증명해 보라고 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아실 겁니다. 뻔한 사실인데도 말이죠. 사내가 길 건너편에 서 있을 때 그 사람 손등에 커다랗고 푸른 단 모양 문신이 보였습니다. 뱃사람이라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군인다운 태도를 지녔고 길게 구렛나루를 길렀습니다. 결국 해병이란 말이죠. 그리고 상당히 거만해 보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통솔하는 듯한 분위기를 확연히 풍겼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지팡이를 흔드는 모습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얼굴에 흐트러짐도 없고 단정한 중년 사내의 그 자체였죠. 그런 사실을 모두 고려하니 예전에 하사관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지군요. 나는 소리를 질렀다. 별것 아닙니다. 홈즈는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깜짝 놀라며 감탄하자 기분 좋은 표정을 지었다. 조금 전에 요 사이에는 범죄자가 없다고 말했는데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그는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를 내게 밀었다. 이런 끔찍한 일이군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나는 큰 소리로 말했다. 약간 이상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편지를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홈즈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소리내어 읽은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친애하는 셜록 홈즈 선생에게 지난밤 브릭스턴가에 있는 로리스턴 가든 3번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에 순찰하던 경관이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빈집이었기 때문에 경관이 뭔가 이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문은 열려 있었고 가구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실에 잘 차려입은 신사의 시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시체의 호주머니 속에는 이너크 제이 드리버,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라고 적힌 명함이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소지품을 빼앗아 간 것 같지는 않았고 사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전혀 없었습니다. 실내에 핏자국이 있었지만 시체에는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일로 빈집에 왔는지 알 도리가 없으니 난처하기만 합니다. 사실 사건 자체가 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오 이전에 현장에 오신다면 그곳에서 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연락 주실 때까지 현장에 손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오실 수 없다면 나중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고견을 들려주실 수 있는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토비아스 그레그슨. 그레그슨은 런던 경찰국에서 가장 똑똑한 형사입니다. 그와 레스트레이드는 형편없는 자들 가운데 그나마 나은 편이죠. 둘 다 민첩하고 기운이 넘치지만 틀에 박힌 사고를 하는 게 문제랄까요? 어이가 없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두 사람은 서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마치 창녀라도 되는 것처럼 서로 질투를 하죠. 두 사람 모두 이 사건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제법 재미가 있을 겁니다. 홈즈가 이렇게 말하며 보여주는 차분한 태도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되겠군요. 내가 대신 마차라도 불러드릴까요? 나는 큰 소리로 물었다.
꼭 가봐야 하는지 확신이 들지 않는군요. 저는 도저히 구제불능인 게으름뱅이라서 직접 나서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만 내키면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지만 지금껏 기다리던 기회가 찾아온 것 아닙니까? 친애하는 동거인 선생,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내가 사건을 모두 해결했다고 칩시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 그리고 그들의 동료가 모든 영예를 가져갈 게 분명합니다. 비공식적인 신분으로 일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레그슨은 내가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내 앞에서도 그런 사실을 드러내며 인정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가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혼자 힘으로 해결해 볼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그 친구들을 비웃어 줄 수는 있을 테니까요. 가보죠. 그는 서둘러 외투를 챙겼다. 분주히 설치는 모습을 보니 무관심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기운이 생겨나는 모양이었다. 모자를 챙기세요. 그가 말했다. 같이 가자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하실 일만 없다면요. 1분 뒤 우리는 브릭스턴가를 향해 맹렬히 달리는 이륜마차에 앉아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흐린 아침이었다. 건물 지붕에 걸린 음산한 안개는 마치 진흙빛 길거리가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였다. 홈즈는 기분이 좋은지 스트라디바리우스와 아마티 바이올린의 차이에 대해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나는 음산한 날씨와 이제 곧 맞닥뜨리게 될 우울한 사건에 기분이 가라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당장 눈앞에 닥친 일에는 별로 걱정도 하지 않는 것 같군요. 나는 결국 홈즈가 늘어놓는 음악 강연에 끼어들고 말았다. 아직 정보가 부족합니다. 증거를 모두 파악하기 전에 추리를 하는 건 큰 실수입니다. 엉뚱한 판단을 하게 되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이제 곧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군요. 나는 손가락을 들어 가리키며 말했다. 자, 브릭스턴가에 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 저곳이 바로 그 집 같군요. 그렇습니다. 마부, 여기요. 여기서 세워요. 그 집은 아직 100여 미터 넘게 떨어져 있었지만 홈즈는 마차에서 내리기를 고집했고 결국 우리는 남은 거리를 걸어가야만 했다. 로리스턴 가든 3번지의 집은 불길하고 위협적인 모습이었다. 큰 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그 집을 포함해서 모두 4채의 주택이 보였는데 두 집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 나머지는 비어 있었다. 빈집들은 음침하게 연달아 있는 텅 빈 창문들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황량할 정도로 아무 장식도 없는 창에는 새 놓음이라고 적힌 종이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 마치 백내장으로 흐릿해진 눈처럼 보였다. 다 죽어가는 식물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조그만 정원이 집, 건물과 도로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정원 사이로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는데 색깔이 누르스름한 것으로 보아 흙과 자갈이 섞인 듯했다. 밤새 내린 비로 어디든 할 것 없이 매우 질퍽거렸다. 끝에 나무 난간이 달린 1미터가량의 벽돌담이 정원을 둘러싸고 있었다. 건장하게 생긴 경관 한 명이 벽에 몸을 기대고 서 있었고 할 일 없는 불황자 여러 명이 경관 주위에 몰려서서 고개를 길게 뺀 채 뭐라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잔뜩 힘을 준 눈으로 안쪽을 기웃거리고 있었다. 나는 셜록 홈즈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사건의 비밀을 파헤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듯했다. 무관심해 보였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인도를 따라 어슬렁거리며 얼빠진 표정으로 땅바닥과 하늘, 도로 건너에 보이는 집들, 그리고 벽돌담 위 나무 난간을 물끄러미 둘러보았다. 조사를 마친 그는 정원 사이로 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아니, 땅바닥을 뚫어지게 내려다보면서 길 옆에 있는 풀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중간에 2번 걸음을 멈추었는데 한 번은 그가 웃음을 지으며 만족스럽다는 듯 감탄사를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점토가 섞인 땅에 발자국이 잔뜩 나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많이 오갔기 때문에 홈즈가 그걸 보고 뭔가를 알아낼 가능성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예리하고도 재빠르게 뭔가 알아내는 그의 능력이 남다르다는 것을 경험한 나는
틀림없이 내가 보지 못한 것을 찾아냈으리라 짐작했다. 현관 앞에 도착하니 키가 크고 하얀 얼굴에 머리는 금발인 사내가 손에 노트를 든 채 달려나와 홈즈의 손을 반갑게 움켜쥐었다. 이렇게 와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현장에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저곳은 빼놓으셨군요. 내 친구 홈즈는 정원 사이로 난 길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들소떼가 지나갔더라도 저렇게 엉망이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되도록 놔두었으니 미리 뭔가 조사해두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레그슨. 집안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레그슨 형사는 책임을 피하려는 듯 말했다. 제 동료인 스트레이드 씨도 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 친구에게 맡겨두었던 참이었습니다. 홈즈는 날 보며 비웃는 것처럼 눈썹을 치켜 세워 보였다. 당신과 레스트레이드가 현장에 와 있으니 다른 사람이 와봐야 찾아낼 것이 별로 없겠군요. 홈즈의 말에 그레그스는 만족스럽다는 듯 양손을 맞대고 문지르며 대답했다. 제 생각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워낙 기묘한 사건이다 보니 선생의 취향에 맞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혹시 마차를 타고 오지 않았소? 셜록 홈즈가 물었다. 아닙니다. 레스트레이드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들어가서 안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엉뚱한 질문을 한 홈즈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레그스는 놀란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다. 먼지가 쌓인 짧은 맨마루 복도를 지나니 주방과 식료품 창고, 세탁실이 나왔다. 복도 양쪽으로는 문이 하나씩 나 있었다. 한쪽 문은 몇 주 동안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듯 보였다. 다른 쪽 문은 식당으로 통했는데 그곳이 바로 수수께끼 같은 사건이 벌어진 장소였다. 나는 홈즈를 따라 그리로 들어갔다. 시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뭔가에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다. 사각형의 큰 방은 가구라고는 보이지 않아 훨씬 더 넓게 보였다. 조잡해 보이는 화려한 벽지 군데군데에는 곰팡이가 끼고 얼룩이 져 있는 데다가 여기저기 아래로 찢어져서 벽지 아래의 회반죽 벽이 훤히 드러나기도 했다. 문 맞은편에는 하얀 인조 대리석으로 잘 꾸민 벽난로가 보였다. 벽난로 선반 한쪽 구석 위에 타다 남은 빨간 양초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하나뿐인 창문이 너무 더러운 탓에 흐릿하게 빛이 들어 실내는 잘 보이지 않았고 모든 사물이 둔탁한 잿빛을 띤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인지 방 안 전체를 뒤덮은 먼지가 훨씬 더 두껍게 느껴졌다. 지금 말한 것들은 모두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방에 들어선 나는 손발을 늘어뜨린 채 꼼짝하지 않고 바닥에 누운 항구의 섬뜩한 시체에만 신경이 쏠렸다. 앞이 보일 리 없는 공허한 눈빛이 색바랜 천장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이가 44 정도 돼 보이는 사내는 보통 체격에 어깨가 넓었으며 검은 머리칼이 곱슬곱슬했고 억센 수염이 짧게 자라 있었다. 두꺼운 모직으로 된 프로코트와 조끼, 밝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옷깃과 소매가 얼룩 하나 없이 깨끗했다. 단정하게 손질한 실크 해트가 시체 바로 옆 바닥에 놓여 있었다. 양손은 꽉 쥐어진 채 양쪽으로 벌어져 있었지만 양 다리는 서로 꼬여 있었다. 죽어가는 동안 끔찍하게 몸부림친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채 굳은 시체의 얼굴에 서린 강렬한 증오는 지금까지 내가 인간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것이었다. 지독할 정도로 끔찍하게 뒤틀린 모습과 낮은 이마, 뭉툭한 코, 튀어나온 턱을 보니 죽은 사내는 원숭이나 유인원과 매우 비슷해 보였다. 몸부림을 친 듯한 부자연스러운 자세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 들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죽음을 목격한 나였지만 그날 런던의 교회 간선도로가 내보이는 어둡고 더러운 빈집에서 본 장면보다 더 무시무시한 장면은 없었다. 어느 때보다 더 비쩍 마르고 족제비처럼 보이는 레스트레이드가 문가에 섰다가 홈즈와 나에게 인사를 했다. 큰 파문을 일으킬 사건입니다, 홈즈 선생. 저도 풋내기는 아닌데 지금까지 겪은 어느 사건보다 더 끔찍합니다. 단서가 없나?
그레그슨이 물었다. 전혀 없어. 레스트레이드가 잘라 말했다. 셜록 홈즈는 시체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외상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까? 그는 여기저기 시체 주변에 튄 핏자국을 가리키며 물었다. 확실합니다. 형사 두 명이 동시에 소리치듯 말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핏자국은 다른 사람의 것이겠군요. 살인자의 피라고 봐도 되겠죠. 이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1934년에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 반 얀센이 살해당했을 때의 상황이 생각나는군요. 그 사건 기억합니까, 그레그슨? 아니요. 읽어보세요. 꼭 읽어봐야 합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사건은 없습니다. 모두 예전에 벌어졌던 일들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홈즈의 민첩한 손가락들은 시체를 구석구석 더듬으며 만지고 누르거나 단추를 풀어가며 조사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가 이미 말한 적 있는 꿈꾸는 듯 멍한 모습이었다. 어찌나 손길이 재빠른지 아무도 그가 얼마나 상세하게 조사를 하는지 알아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급기야 그는 시체의 입술에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에나멜 가죽으로 된 구두 바닥을 살펴보았다. 시체는 발견된 상태에 그대로 둔 겁니까? 그가 물었다. 저희가 조사를 하느라 건드린 것 말고는 그대로입니다. 이제 시체를 안치소로 옮겨도 됩니다. 더는 알아낼 것이 없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레그스는 들것을 든 사람 4명을 대기시켜둔 상태였다. 그가 부르자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왔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시체는 들것에 실려 밖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이 시체를 들어 올릴 때 반지 하나가 땡그랑 떨어지더니 바닥 위를 굴렀다. 레스트레이드가 반지를 주워서는 알 수 없다는 눈으로 한참 들여다보았다. 여기 여자가 있었군요. 이건 여자의 결혼 반지입니다. 그는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반지를 올려놓은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모두 그를 둘러싸고 반지를 빤히 바라보았다. 장식 없는 평범한 금반지는 한때 신부의 손가락을 장식했던 물건이 틀림없었다. 사건이 더 복잡해지는군요. 가뜩이나 엄청나게 복잡한 사건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레그슨이 말했다. 오히려 더 단순해진 거란 생각은 안 듭니까? 반지를 들여다본다고 알아낼 건 없어요. 피해자의 주머니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여기에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레그스는 계단 아래 한쪽에 모아둔 물건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런던의 바로사에서 만든 금시계 하나. 번호는 97163입니다. 금으로 된 엘버트 시계줄이 있는데 상당히 무겁고 실팍합니다. 프리메이슨 문장이 새겨진 반지 한 개, 눈이 루비로 된 불도그 모양의 핀 하나, 러시아제 가죽 명함 지갑에는 클리블랜드에서 온 이너크 제이 드리버의 명함들이 들어있습니다. 옷에 새겨진 EJD라는 글자와도 맞아떨어집니다. 지갑은 없지만 잔돈이 7파운드 13실링,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문고판 한 권이 있었는데 한쪽 여백에 조지프 스탠거드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2통 있고요. EJ 드리버와 조지프 스탠거드에게 각각 보낸 편지들입니다.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스트랜드가에 있는 아메리칸 교환소로 되어 있고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곳에 보관해달라고 적혀 있습니다. 2통 모두 기온상선이라는 회사에서 보내온 것으로 리버풀에서 배가 출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불운을 맞는 사내는 분명히 뉴욕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을 겁니다. 이 스탠거슨이라는 사내는 조사를 했습니까? 즉시 했습니다. 신문사마다 광고를 내도록 해두었고 아메리칸 교환소로 부하를 한 사람 보냈습니다. 아직 돌아오진 않았지만 말이죠. 그레그슨이 말했다. 클리블랜드에도 연락을 했나요? 아침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문의하셨습니까? 그저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될 어떤 정보든 보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뭔가 결정적으로 보이는 점을 짚어서 문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까? 스탠 거슨이라는 사람에 대해 묻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다른 건요?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은 겁니까? 전보를 한 번 더 보낼 건 아니죠? 해야 할 말은 모두 했습니다.
그레그스는 기분이 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셜록 홈즈는 혼자 소리 없이 웃더니 뭔가를 말하려는 듯 했다. 그리고 우리가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이 거실에 있던 레스트레이드가 득이만면하게 으쓱거리며 다시 나타났다. 그레그슨 씨, 방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소. 벽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았더라면 못 보고 넘어갔을 테지. 체구가 작은 그는 눈을 반짝거리며 말했다. 동료 형사가 찾아내지 못한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뽐내지 않으려고 참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리들 와보십시오. 그는 허둥지둥 다시 거실로 들어가며 말했다. 오싹한 모습이 시체를 밖으로 옮긴 후여서 실내는 아까보다 깔끔해진 느낌이 들었다. 자, 이제 거기 서보십시오. 그는 신발 뒤축에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이더니 벽 가까이 들어 보였다. 저걸 보십시오. 그는 승리감에 취한 듯 말했다. 벽지가 군데군데 아래로 찢어져 있다는 사실은 이미 말한 대로였다. 거실 이쪽 귀퉁이에도 벽지가 잔뜩 벗겨진 곳에는 거친 회관죽 벽이 사각형으로 누렇게 드러나 있었다. 그런데 저쪽 텅 빈 벽에는 누군가 핏빛 글자로 한 단어를 휘갈겨 써놓은 모습이 보였다. R-A-C-H-E.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트레이드 형사는 마치 무대에 서서 연기를 보이는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다. 실내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살인자는 자신의 피로 글씨를 썼습니다. 피가 여기 벽을 타고 아래로 흐른 모양을 보십시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자살이 아니란 증거가 나온 셈입니다. 왜 이쪽 구석에 글씨를 쓴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양초를 보십시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촛불이 밝혀져 있었을 테고, 그렇다면 이쪽 구석은 가장 어두운 곳이 아니라 가장 환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네가 발견한 사실에 무슨 뜻이 있다는 거야? 그레그스는 깔보는 듯한 태도로 물었다. 무슨 뜻이냐고? 글씨를 쓴 사람이 레이첼이라는 여자의 이름을 쓰려다가 무슨 일인지 그만두었다는 뜻이지. 내 말을 잘 기억해두게. 이번 사건은 해결하고 나면 나는 레이첼이라는 여자의 이름의 여인이 뭔가 관련돼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란 말이야. 셜록 홈즈 선생, 얼마든지 웃으셔서 상관없습니다. 선생께서 아무리 현명하고 유능하다고 해도 결국은 경험 많은 사람이 최고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려 키 작은 사내의 심기를 상하게 한 내 친구 홈즈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 가운데 벽에 쓴 글씨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는 공정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글씨는 어젯밤 벌어진 숙수께끼에 한 몫을 한 다른 누군가가 썼을 겁니다. 내가 아직 실내를 자세히 둘러볼 시간이 없었으니 허락하신다면 지금 조사를 하고 싶군요. 홈즈는 그렇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줄자와 커다랗고 둥근 확대경을 꺼내들었다.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실내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가끔 멈춰 서거나 무릎을 꿇기도 했는데 한 번은 얼굴이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기도 했다. 어찌나 열중해서 조사를 하는지 우리가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아예 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조사하는 내내 혼잣말로 조용히 중얼거리면서 계속 감탄하거나 투덜댔고 휘파람을 불기도 했으며 가끔은 희망이 보여 기운이 나는 사람처럼 작은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그를 지켜보면서 왠지 잘 훈련된 순종 여우 사냥개가 잃어버린 사냥감의 냄새를 찾아내려고 열심히 킁킁거리며 덤불 속을 이리저리 헤치고 다니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홈즈는 내게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 흔적들 사이의 거리를 더할 나위 없이 꼼꼼히 쟀고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줄자를 벽에 대고 거리를 재기도 하면서 20분도 넘게 조사를 했다. 어느 곳에서는 바닥에서 약간의 잿빛 먼지를 매우 조심스럽게 집어서 종이봉투에 따로 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확대경으로 벽에 쓴 글씨를 살펴보았다. 한 글자씩 최대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모습이었다. 글씨를 살펴본 홈즈는 만족스럽다는 듯 줄자와 확대경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비범한 재능이란 고통을 끝없이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끔찍한 정의이지만 사건을 수사하는 일에는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레그슨과 레스트레이드는 비전문가라 할 수 있는 홈즈의 행동을 보면서 상당히 호기심을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경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셜록 홈즈라면 아무리 사소한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은 뭔가 확실하고 쓸모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전혀 그러지 못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럼 선생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형사가 물었다. 내가 건방지게 두 분을 돕겠다고 나서면 여러분의 공을 빼앗는 꼴이 되고 말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 누군가 나서서 방해를 한다면 애석한 일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내 친구의 목소리는 매우 비아냥거리는 듯 들렸다. 만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신다면 기꺼이 무엇이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발견한 경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군요.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노스트레이드는 노트를 들여다보고 대답했다. 존 랜스라고 합니다. 지금은 근무를 마치고 퇴근했습니다. 캐닝턴 파크 게이트의 오들리 코트 46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홈즈는 주소를 받아 적었다. 갑시다, 박사. 우리는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도록 하죠. 가기 전에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형사들을 향해 돌아서며 말을 이었다. 피해자는 살해당했으며 살인자는 남자입니다. 그는 키가 180cm가 넘고 젊은 청년이며 키에 비해 발이 작습니다. 앞부분이 넓고 네모진 싸구려 구두를 신었고 트리치노폴리 시가를 피웁니다. 피해자와 함께 사륜마차를 타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마차를 끈 말은 앞다리 한쪽에 세 편자를 달았고 나머지 편자는 낡았습니다. 살인자는 혈색이 좋은 남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오른손 손톱이 상당히 깁니다. 몇 가지 안 되는 내용이지만 혹시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군요. 레스트레이드와 그레그스는 서로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만일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이라면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레스트레이드가 물었다. 독입니다. 셜록 홈즈는 퉁명스럽게 내뱉고는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레스트레이드. 홈즈는 문 앞에 멈춰 서더니 덧붙여 말했다. RACH라는 말은 독일어로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레이첼 양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입을 떡 벌린 채 선 두 사람의 경쟁자를 향해 홈즈는 파르티아의 기병이 달아나며 갑자기 뒤로 돌아 화살을 날리듯 말하고는 밖으로 빠져나왔다.